이번 사건 개요부터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네, 이번 신림동 지하철 2호선 4번 출구 앞에 살인 범인 조선 33세죠. 예. 지난 21일 낮 12시경에 주거진 인천의 이모집에서 택시를 타고 예. 오후 1시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잠시 체류하다가 이제 CCTV상을 보면 1시 57분경으로 나오는데요. 예. 할머니 집 인근 독산동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나옵니다. 택시를 타고 오후 2시 7분경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택시를 하차하고 지하철 출구에서 그 동영상을 보면 약 80m 정도 떨어진 상가 골목 입구에서 이 걸어가는 22세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를 합니다. 상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30대 남성 3명을 차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게 소요된 범행 시간이 불과 3분에서 4분 정도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이제 가해자 조선은 오후 2시 13분경으로 나오죠. 범행 후에 그 스포츠 건물 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순순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런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조선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어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름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그 내부위원 3명하고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범인이 조선 33세, 이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를 했고요. 뭐 신상공개 근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특강법이라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이라는 특례법 8조 2에 보면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범행이 잔인, 중대 피해 발생, 또 특정 강력범죄 사건 재해를 도모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나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이런 공공이익에 부합될 때 이제 신상 공개를 하죠. 지금 범죄 행위 좀 따져봤을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곧 결과는 나온다고 하긴 하던데요. 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프로파일러 3명이 투입돼 갖고 전검사, 본검사, 후검사까지 해서 검토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뭐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라고 보시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범죄자라든가 분노 폭발 범죄자를 사이코패스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얘기하죠. 조 씨가 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나는 뭐다 라고 주장하는 사이코패스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이코패스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뭐라는 관심종자라고 하죠. 어텐션 시커라고 하는 범죄 공식 명칭인데 이건 뭐 저기 속어가 아니라요. 관심종자라고 하는 어텐션 시커 쪽에 가까운 분노 범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뭔가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범죄의 일환이다. 그 이 사건 다른 사건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사전에 인멸한다든가 그리고 범죄에 대한 사전에 연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준비 정도가 계획 정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이 이 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본인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앞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돼 있고 잘 아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폰도 초기화를 했고 컴퓨터도 본인 쓰던 컴퓨터도 부쉈다고 그럽니다. 범행 전날에. 이렇다면 결국은 계획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불균등한 계획 범죄자 아니면은 약간 지연된 계획 범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범죄의 분노 범죄자는 완벽한 계획성이라기보다는 축적된 계획성 속에서 내가 어느 조건만 들었으면은 이 범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무엇인가가 딱 트리거가 되는, 그러니까 방아쇠가 당겨지는 그 시기에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성과 우발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된 계획성이다. 그렇죠. 준비된 계획성인데 약간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특정한 대상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대상 앞에서 우물쭈물한다든가 그리고 칼을 2개를 훔쳤는데 하나는 뭐 흘리고 내려온 건지 생 건지 택시에 이런 이런 형태가 약간 좀 어설픈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치밀한 이런 불균등한 계획성이 나타납니다. 살인 사건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항상 게재되어 있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혹시 공모자나 또는 그 주변에 있어서 어떤 동기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있거나 교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3차에 똑같은 범행이 또 발생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특정한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범죄의 시작일 수도 있고 저는 마지막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점이 밤새도록 계속 고민이 됐고 사건이 불행히도 제 생일날 일이 막 시작이 됐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인천에서 뭐하러 독산동까지 이동을 했을까? 독산동까지 굳이 와서 왜 칼을 왜 훔쳤을까? 칼을 2자루를 해서 2자루를 다 사용할 것도 아니었고 한 자루는 왜 택시에 놓고 내렸을까? 또 그 한 자루를 갖고서는 사람을 공격할 때 그 무차별 폭행이나 살인 사건이 이루어질 때 패턴과 다르게 마치 누군가를 노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확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까지도 나아간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 그렇게까지 공격 행위를 가할 만큼의 내용이 있었는가? 그렇게까지 강력한 어떤 공격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처럼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계단에 서서 마치 이게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난 탈일을 다 했다 하는 것처럼 앉아서 그냥 편하게 현행범 체포 당하고 본인 스스로가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자체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무차별 폭행이나 살인 사건의 동기로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이 됐고 또 특히 그 전날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고 PC를 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와 같은 행동을 왜 했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신 분 아주 불행하신 상황을 겪으시게 됐는데 건장한 20대 남성입니다. 사실은 보통 그렇게 보복을 할 때도 본인이 어떤 그런 열등감에 시달릴 때는 강력한 상대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흉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보다 취약한 상대방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봤을 때도 상당히 선택은 대범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점도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전날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다 초기화시키고 부수면서 범행 계획 자체를 숨기려고 했다라는 전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낮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범행을 하고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굳이 그런 전날의 행동으로 행적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마지막에 그와 같은 보복적인 목적 자체를 1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오고 2시 가깝게 돼서 급격한 어떤 범행을 저질렀고 사람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든 것에 대한 분노가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 대한 분노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분노인데 그것이 갑자기 가라앉았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형사 사건 중에 강력 사건이 터지면 어떤 사건이든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그거를 다 뒤져보는 이유는 이것이 과연 단순한 어떤 1인의 동기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배후 정황이 있는 것인지 또 이와 같은 문제가 어떠한 원인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기 때문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우리가 확인해보고 예방 조치를 취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전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한 명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점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범죄는 제가 단언컨대 어떠한 구체적인 동기나 이해관계 없이는 실제로 사람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로 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사이코패스라는 주장을 본인 스스로 입으로
이 조선 씨가 했습니다. 예. 그 표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계신 여러 수사관들 또 사건 프로파일러 분들이 붙어서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2차, 3차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그런 필요가 있는 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부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혹시 본인이 뭐 현행범으로 체포는 될 것까지는 각오를 하고 네. 다만 우발적으로 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우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사람을 난자하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나라한 시간입니다. 밤 시간을 노렸으면 됩니다. 전날 그런 행동을 했죠. 밤에 나가면 유흥가 나가면 됩니다. 그럼 사실은 어두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실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에 가서도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마트도 늦게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데 굳이 한낮 시간에 그것도 1시간은 자기 주거지에서 이동된 예. 특정 장소를 골라서 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